안녕하세요. 신박 회산파산TV의 임동현 법무사입니다.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예, 오늘도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는 나이가 한 46세신데 이제 중소기업을 한 20년 정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세후 급여가 한 300만 원 되시고 이제 부인이 있고 자녀가 2인 있어서 총 4인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인이 최근에 일을 좀 하기 시작을 해서 부인도 급여가 한 250 정도 있고 이제 집을 살고 있는데 보증금 한 2천에 월 75만 원 정도의 월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자는 이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좀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어서 이제 개인 회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8천만 원 정도 좀 빚이 있다고 하시고 은행이 한 4곳, 카드사 3곳, 10년 정도 된 중고차가 한 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만 봤을 때는 이분은 개인회생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네. 이건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본인에게 실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부양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금 본인이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300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4인 가족 부양하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분의 소득이 남편분의 소득에서 70에서 130% 범위 내인 것 같아요. 300인데 배우자분이 뭐 최근에 취업해서 250을 받는다 그러면 80%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피부양자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두 분이니까 배우자가 피부양자인 자녀 한 명을 데려가는 거고 우리 의뢰인인 채무자 신청인 본인은 또 다른 자녀를 한 명 데려가서 이분의 피부양자는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기준 2인 가족의 이제 중위소득 60%가 252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후 소득이 300이니까 실제로 매달 48만 원씩 36개월의 변제 계획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다만 이제 부양 가족이 늘어날수록 이제 뭐 공제 받는 게 많이 있는데 이분을 3인일 경우에는 뭐 320이면 세후 소득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산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배우자분이 일을 하고 있으시고 이렇게 소득 범위도 70에서 130% 범위 내기 때문에 각자 한 명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자녀가 한 명일 때는 0.5씩 나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300에서 252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48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해서 36개월 변제 계획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얼마 정도 이제 변제를 하시면 될지 예상 변제금 어떻게 될까요? 사실 50만 원을 계산해가지고 36개월 하는 거니까 이분 거의 한 1,800만 원 돈? 1,800만 원 돈 변제하는 거니까 6천 얼마 있잖아요. 그러시면 한 원금 대비 8천만 원 채무시니까 원금 대비 뭐 25%? 25% 정도 변제하시는 거니까 원금 대비 변제율 25%는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원금 대비 변제율이 너무 적다 보니 다만 때에 따라서는 회생법원이라든지 회생을 전담하는 지방법원에서는 이분한테 부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년 재산을 신고해라. 아니면 이직할 때 신고해라.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특히 증가할 때는 변제 계획안에 넣고 추가 배당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추가되는 의무사항이 원금 대비에 이제 대비해서 원금이 뭐 8천인데 지금 3년 동안 변제해서 1,700, 1,800 변제하고 끝나면 원금 대비 변제율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법원에 따라서는 이분이 약간 소득이 높은데 속일 수도 있고 소득이 더 많은데도 이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점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자, 이거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이 한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민법상에선 부부 재산이 철저하게 별산인데 우리 채무자 회생민 파산은 공유로 간주해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신청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부 재산은 별산을 유지하고 있고 기타의 지방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절반을 간주하는데 다행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서울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까지는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이분의 새 출발 기금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터치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그냥
전제보증금으로 면제재산으로 취급돼서 할 수 있다.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 예. 다만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만약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니까 그 부분 이상으로 변제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고차가 10년 된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뭐 현금도 보고 예. 보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예금도 보고 뭐 주식도 보고 코인도 보는데 중고차가 있으니까 이거는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띄면 다 나오거든요. 네. 취득하면 취득세. 매년 자동차세 부과됐으니까 네. 자동차 등록원부 갖고 울고 내시면 되는 거고 이거 KB 차차차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차가 특수하거나 그런 중고차 시세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가 표준액 같은 거 있거든요. 계산해서 그 가액을 이제 제출하시면 그 금액만큼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또 반영이 되긴 하겠네요. 네, 반영이 되죠. 300만 원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일 수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개인 회생이 가능할 텐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자녀 2명의 정확한 나이. 이게 초등학생일 때와 또 중학생일 때랑 또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장애라든지 지속적 치료비가 지출된 질병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회. 이 특수교육이라는 게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재능이 있으면 사실 그런 거 기본 학원비도 비싸거든요. 비싸죠.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꿈을 키워주고 싶으니 약간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그렇죠. 250인데 딱 250인데 사실 뭐 학원비나 뭐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270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엄격한 요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소명해서 법원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때 추가 생계비 반영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제 동거 여부라든지 그리고 부인이 갑자기 취업했잖아요. 이분이 만약 부인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 회생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과거에 출산적 뭐 경력 단절 전에 동종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속 근무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전국체육대회에서 뭐 우승을 했어. 그럴 때는 괜찮죠. 그럴 때 있을 때는 막 내가 좀 막 특기생 같은 게 있고 막 대상 받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게 지금 보시면 세후 소득이지만 550은 작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오면 카드 내용이나 은행 거래 내용 보잖아요. 이분들 10년, 15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 학원비나 뭐 이런 것만 내는데 오히려 맨날 빚만 지게 되는 구조를 보게 돼요.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든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좀 이런 삶의 무게에서 만약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채무를 진다고 했으면 8천이 아니었겠죠. 이제 진짜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찾아왔는 사례 같은데 좀 안타깝게 하죠. 가장 큰 변수는 또 퇴직금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고 청산가치 산정하고 좀 의뢰인한테 그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개인 회생 절차의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의 최종 솔루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개인 회생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얼마 정도 변제가 나온다고 하셨죠? 아까 전에 뭐 48만 원, 5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36개월 변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면책 신청하시고 면책 결정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 3년 정도 회생 절차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생 또 시작하시면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새 출발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요건도 갖춰져 있고 채권자 이익과 채무자 이익을 같이 하는 제도다 보니까 이 요건에 해당되겠고 특수하게 뭐 형사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면 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사례가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이 많이 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딱 되게 표준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또 회생 절차를 한다면 충분히 다 구제가 될 수 있다. 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와서 막 몇 억씩 채무를 져야지 회생 파산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런 4천부터 뭐 9천 뭐 이 사이 범위 내에서 많이 하고 이분들이 돌려맞다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면서 많이 오시는데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주 6일 지금도 주 6일 근무하고 추가 수당 받지만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방법이 없으니
결국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당연히 이건 요건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우리보다 아니라 본인에게도 본인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조언드립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좀 사례에 처해 있다. 이러시면 연락 주시고 개인 인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블로그 있잖아요. 예. 자기 사례를 조금 기재해 주시면 이게 전부 다 오면 애매해요. 누구는 딱 개인 파산이다, 개인 회생이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 회생도 좀 애매하고 개인 파산도 애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복수의 전문가들한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진단해주고 주의할 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